자, 교재를 한번 펴볼까요? 최단 시간 구문독해 실전편을 시작을 할 건데, 교재를 이렇게 먼저 한번 넘겨보시면, 목차를 한번 보세요. Table of Contents를 보시면, Contents는 내용이라는 말이고, 목차 이렇게 쓰려면, 순서, 표 이렇게 쓸 때는 보통 table이라는 명사 많이 사용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총 몇 개의 챕터로 되어 있냐면, 6개의 챕터로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에는 준동사 해석하기, 2번에는 명사구, 명사절 해석하기, 다음에 챕터 3의 형용사구, 챕터 4의 형용사절. 사실 문장의 뼈대 구성은 명사하고 형용사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준동사는 이제 명사의 변형과 관련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관련된 건데 얘가 워낙 도처에서 나타나니까 이 준동사 부분은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명사편, 형용사편으로 나눠서 영어의 가장 큰 두 개의 가족이, 가장 큰 두 개의 뼈대가 명사와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명사편으로 묶고 하나를 형용사편으로 묶어서 우리 문장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 목표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문장을 정확하고 또박또박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내신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라면 그 내신 시험에 좀 어려운 문제들은 대부분 이 구문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준비해서 이번 기회에 그런 문제들은 좀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최단 시간 구문독해 스타트 편에 없는 내용이 챕터 5에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오는 구문이라고 해서 17가지. 얘는 특별하게 문장의 덩어리라기보다는 부분으로 세부사항으로 작용하는 건데 좀 어려운 것들, 그리고 늘 영어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제가 17개를 뽑아뒀습니다. 그래서 이거 각각의 작은 과마다 총 10문장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문장은 제가 전에 그 잠깐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수능과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던 문장들만 고른 거예요. 1, 2학년 문장은 쓰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꽤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만나게 될 굉장히 어려운 문장들이 수백 개가 그냥 모여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분하고 제가 직접 수업할 건 챕터 4 형용사절까지입니다. 형용사절까지는 수업할 때 이게 총 보시면 작은 괄호 몇 개가 이루어져 있냐면 24개의 과가 이루어져 있네요. 여기까지는 학원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직접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챕터 5에 시험에 잘 나오는 구문은 이 부분은 그 직접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 내용이 없는 부분이어서 작은 아주 그 국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스튜디오에서 혼자 촬영을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나머지 부분들을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인강으로 보는 친구는 어차피 다 똑같겠죠. 뭐. 앞쪽이나 뒤쪽이나 다 전부 영상으로 똑같이 이렇게 보게 되시는 건데 뒷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챕터 5에 나오는 영상으로 제공될 부분, 인강으로 보는 사람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여러분이 해석할 시간 안 드리고 제가 그냥 먼저 10개를 쭉 이렇게 읽어버릴 거여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각설하고 첫 번째 챕터 1의 준동사 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챕터 1의 준동사라는 이름은 이제 용어를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갈까요? 이 준동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 뭘 준동사라고 부르냐면 이 동사의 품사를 전성한 거죠. 자, 동사로 쓰이는 놈을 동사입니다. 동사는 뭐 뭔지 아실 거고요. 그 동사의 품사를 전성시킨 것. 자, 품사를 바꾼 것, 변화시킨 것 이렇게 할까요? 자, 동작의 내용이 그대로 필요한데 나는 너를 때리다 원한다 라고 하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나는 너를 때리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바꿀 때 그러면 때리다 라는 동사를 목적어 자리에 맞게끔 때리기라는 명사로 바꿔야겠죠. 그렇죠? 즉 때리다 라는 말의 어미를 잘라서 뭘로 바꾸냐면 때리기라는 명사처럼 활용되도록 품사를 바꿔 쓰는 말, 이런 걸 준동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어떻게 만드냐면 서술의 어미를 잘라서 변화시켜요. 야, 나는 너를 때리다 방법을 고민 중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게 예문이 예를 왜 이런 걸로 들었을까요? 야, 나는 너를 때리다 방법을 고민 중이야 라고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나는 너를 때릴 방법을 고민 중이야 라고 바꿔야겠죠. 그때 때리다 라는 동사를 때릴이라는 뭘로 바꾸는 거냐면 형용사처럼 품사를 바꿔서 쓰는 말,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준동사라고 영어에서 문법에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준동사는 우리말에도 있어요. 영어의 준동사하고 모양은 다르지만 하는 행동은 똑같죠.
동작이 필요한데 동사를 쓸 수 없어서 동사의 품사를 전성시켜 쓰는 말을 준동사라고 하는데, 이 동사의 품사의 변화는 몇 가지로 일어나냐면 명사로 바꿔 쓰기도 하고 형용사로 바꿔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사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자, 명사로 바꿔 쓰는 말은 명사로 바꿔 쓰면 뭐뭐가 되는 거죠?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로 쓰는 거고, 각각 하나씩 따로 다시 볼게요. 형용사로 바꾸면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명사를 꾸미거나 아니면 보어로 쓴다, 그죠? 명사를 꾸미거나 보어로 쓰죠. 얘네들도 똑같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목표는 대학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 대학에 가다이다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다라는 말을 가는 것이라는 명사로 바꿔서 거기 우리말로는 명사로 바뀌는 건데 그게 영어로는 형용사 보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서 형용사도 똑같이 뭘로 쓰는 거냐면 봐요. 얘는 주어로 쓰고 목적어로 쓰고 이게 명사가 하는 일이니까 준동사가 되어도 얘네들은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주어로 쓰고 목적어로 쓰고 보어로 쓰는 거고요. 형용사를 쓰게 되면 뭘 하게 되냐면 얘는 명사를 꾸미거나 그 다음에 또는 아니면 그 보어로 사용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부사라는 애는 뭘 하는 거예요? 부사라는 애는 동사를 꾸미거나 형용사를 꾸미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동사를 수식하거나 그 다음에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근데 사실은 동사를 직접 수식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렇게 직접 쓰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얘는 오히려 뭐가 더 많이 쓰이냐면 이거 괜히 헷갈리게 하겠다. 자, 서술어를 또 지우면 또 앞에 거 틀린 것 같으니까 다시 내비둘래요. 동사를 수식하거나 그 중에서 서술어로 쓰인 동사를 수식하거나 그 다음에 이게 아니면 뭘로 사용이 되냐면 형용사를 수식을 하죠. 원래 부사가 하는 일이 형용사 꾸미는 거잖아요. 매우 예쁘다 이렇게 형용사를 꾸미는 거니까. 또 한 가지는 뭐로 사용이 되기도 하냐면 독립성분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말도 똑같아요. 영어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준동사라는 놈이 하는 일은 한국어나 우리말이나 똑같은데, 자, 우리말은 전부 다 모조리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말들을 서술의 어미를 잘라서 어미를 변화시켜 사용하는데, 영어는 이 명사로 사용할 때는 뭘 이용하죠? 영어는 명사로 사용할 때는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하나는 부정사와 그 다음에 동명사를 이용해서 명사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를 이용할 때는 두 가지를 쓸 수 있죠. 부정사하고 그 다음에 뭘 이용하냐면 분사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사로 이용할 때는 뭘 이용할 수 있냐면 부정사하고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요.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동명사는 명사로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분사를 부사처럼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부사로 쓰이는 분사는 우리나라 문법책에서는 분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냐면 분사 구문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얘네들이 전부 다 준동사에 해당이 돼요. 와, 굉장히 열심히 필기하네요. 어마어마하게 필기 열심히 하는 분이 몰랐나 보죠, 여태까지. 아유, 불쌍한 것들. 그 다음에 이 기본적으로 준동사가 뭐다라는 게 머릿속에 이렇게 짜임새가 딱 짜여져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쓰인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 준동사 편에서 그 1과부터 7과까지 분사 구문까지 쭉 해서 뭘 이용할 거냐면 이 각각의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쓰이는 것을 실제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명사로 쓰는 부정사라는 놈이 나왔는데요. 당연히 명사로 쓰는 부정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부정사를 이야기하겠죠. 자, 부정사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모르는 학생들이야 뭐 당연히 없을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책은 스타트 편처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장을 정확하고 똑똑하게 똑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정도만 이 책에서는 그걸 목표로 두고 있는 거여서 문장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의 규칙들만 나름 이렇게 공식처럼 이렇게 제시를 한번 해보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쓸 때 부정사가 명사로 쓰이게 되면 얘는 소위 명사로 쓰여서 뭐로 쓰이게 되냐면 주어, 그 다음에 또는 목적어, 그 다음에 또는 보어로 쓰이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주어로 해석하면 되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목적어로 해석하면 되고, 보어 자리에 들어가면 보어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이제 미리 하나를 더 알아두고 가면 좋겠다 싶은 건, 부정사 to라는 건 영어에서 생긴 지가 5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얘는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사실은 뭐가 to로 변화를 한 거였냐면 조동사가 to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동사는 여러분이 뭐 잘 아는 것처럼 잘 아나? 정의하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무시하는 거 아니고 그냥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조동사는 will하고 can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거짓말을 못해요. may하고 must 정도가 원래 옛날에 쓰이던 대표적인 조동사들이었는데, 그래서 문법책에 보면 지금도 4개만 소개하는 문법책들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조동사처럼 활용되는 것들까지 조동사에 잔뜩 넣어서 10개 정도를 소개하는 책들도 있고 이래요. 자, 이 중에서 조동사가 will과 can이 강력하게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사가 들어가면 will 또는 can의 의미로 해석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 will, can은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겠죠. 생겨먹은 꼬라지가 그렇잖아요. will이라는 건 시간상 미래가 될 거고 can이라는 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과거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나 앞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 이 to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시간상 미래를 지향하게 되는 거예요. 얘가 동명사하고 큰 차이입니다. 동명사는 주로 과거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왜 이거 아주 유명한 거 있잖아요. stop to 이거 나오는 거. to 뒤에 쓸 때랑 ing 쓸 때 맨날 그 담배 피는 예문 설명하는 이게,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목적으로 부정사가 오느냐 동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동사라고 얘기하는데, 목적으로 부정사가 오느냐 동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동사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동사가 오고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데 뒷말을 들어야 앞말의 뜻이 결정되는 이런 흉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stop은 그냥 stop인데 뭐가 다른 거예요? 부정사하고 동명사가 다른 거겠지. 방금 얘기했던 부정사는 시간상 언제가 되고 미래가 되고, will 또는 can이 되고, 밑에 있는 ing는 시간상 과거가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멈추고 할 거고, 얘는 옛날에 하던 걸 그만두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그만두는 건데 멈추는 건데 할 거고, 얘는 했던 걸 그만두는 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거 설명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여기서 부정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머릿속에 잘 담아두면 좋으냐면 will과 can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시간상 미래지향적이 되고, 해석할 때 will, can의 의미를 집어넣어서 해석해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부정사가 나타나면 얘를 각각 뭘로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명사, 형용사, 부사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명사로 해석이 되면 우리말로 하자면 뭐뭐 하는 것, 이게 가장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뭐뭐 하기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당연히 그냥 명사니까 뭐뭐 함이라고 해도 좋지만 이 함은 동명사에게 양보하는 게 조금 좋습니다. 이 부정사는 직접적인 명사의 느낌보다는 약간은 동작의 느낌들이 좀 많이 드는 말이어서 함은 동명사의, 물론 우리말로 부정사 동명사를 완벽하게 갈라낼 수 없어요. 완벽하게 갈라지지 않지만 그래도 약간 차이를 좀 더 본다면 하는 것, 하기, 하려는 것, 한다는 것, 이런 말들을 부정사에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뭐뭐 함, 뭐뭐 했음 같은 말들은 동명사에 양보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국어에서 혹시 전성명사라는 거 아세요? 학교에서는 배웠죠.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성명사에 살다라는 말에 삶으로 바뀌는 이게 전성명사거든요. 그래서 전성명사가 영어의 동명사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성명사로 동명사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건, 영어는 모든 동사가 100% 동명사를 가지지만 우리말은 전성명사를 가지는 동사가 1%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의 전성명사로 동명사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전성명사하고 동명사가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전성명사로 동명사를 자꾸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면 어쨌든 남의 나라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 하기, 하려는 것이라고 써놓지만 그게 무조건 해석이 딱 들어맞지는 않거든요. 남의 말이기 때문에 1대1로 영어하고 한국어가 등치되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해는 그렇게 해보려고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를 더, 여러분이 한 수준을 더 가지고 간다면 will과 can으로 이해하는 것, 경우에 따라서 may, must를 추가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말로 옮길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주어가 되면 은는 이가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그죠? 목적어 자리에 오면 을을 붙여주면 되는 거고, 보호 자리에 오면 이다라는 말 붙여주면 되는 거겠죠. 자, 주어 자리에 와서, 그래서 자, 얘가 주어 자리에 오니까 당연히 부정사가 끝나고 나면 뭐가 될 거냐면, 주어가 끝나고 동사가 나오는 모양이 이루어질 거니 여기까지를 모조리 다 주어로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Find fault with라고 하면 결점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with가 누구와의 공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많이 쓰여서 뒤에 이렇게 사람이 오면
우리는 이 사람의라고 해석하거나 라고 사람에게라고 해석할 것도 영어는 with가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나는 너에게 동의해 라는 말을 할 때 한국 사람들 생각에는 I agree to 같잖아요. 언뜻 그렇게 쓰기가 쉬운데 실제로 미국인들은, 영국인들은 나는 함께하는 너에게 동의하는 또는 내가 동의해서 너와 공존을 하는 거여서 agree with를 쓰는 거예요. 어떤 제안에 동의한다라고 쓰면 agree to를 쓰는데 그때 그래서 뒤에 동의하는 대상이 사람이 되면 그때는 with를 쓰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괜히 어렵게 설명했나? 단순하게 설명하면 가장 쉽게 넘어가면 수고 외우세요 이러면 되죠. find fault with라고 하면 그래서 나쁜 점을 찾아내는 거니까 뭐 이렇게 단점을 찾아내다, 험담하다, 나쁘게 말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나쁜 이야기를 하는 건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는 건 쉽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keep이라고 동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to를 이용해서 주어를 만든 겁니다. 여기까지 나오고 나면 당연 동사 떨어지겠죠. 주어로 사용이 되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 이렇게 되는군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건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자,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면 당연히 뭐가 될 거냐면 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promise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얘는 약속하다라고 하셔도 되는데 자꾸 머릿속에 다짐하다, 맹세하다 이런 말을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 뭐뭐 하겠다고 약속하다 이런 괄호가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시에 만나기로 하는 약속 이런 건 promise 쓰면 안 돼요. 그럴 때 쓸 수 없는 말이에요. 몇 시에 만나자라는 약속은 뭐라고 하죠? 나 오늘 수업 끝나고 학교 끝나고 애들이랑 약속 있어라고 할 때는 뭐 쓰죠? 그냥 저 발음 저쪽에서 나는 소리는 무시하면 됩니다. 약속 make an appointment 많이 쓰잖아요. make an appointment는 병원하고 변호사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친구들 만나는 약속은 plans라고 합니다. 점심 약속이라고 하면 lunch plans라고 쓰시면 돼요. I have a lunch plan이라고 하면 내가 점심 약속이 있어 이런 말이에요. 또 안 믿는 표정을 짓는 학생들이 있군요. 구글에 찾아보세요. 구글에 plans라고 해서 어떤 예문이 뜨는지 찾아보세요. 그러면 구별할 수 있겠죠. I have plans after school이라고 하면 학교 끝나고 약속 있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별을 좀 해두시죠. 자, 그래서 다짐을 하는 거니까 뭐 하겠다고 다짐을 하냐면 홈워크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죠? 뭐라고 다음 날에 숙제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또 숙제 안 내는 이런 애들이 있나 봐요,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보죠. 자, regret이라는 건 굉장히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거죠. 이것도 학교 시험 보고 이러면 부정사고 ing 중에 고르라 이런 거 문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regret이라는 단어는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찜찜하고 이런 게 regret이에요. 그래서 후회하고 아쉽고 슬프고 이런 걸 regret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to니까 할 거고요. ing가 들어오면 옛날에 이렇게 했던 게 아쉽고 슬프고 마음에 안 드는 거겠죠. 그래서 ing가 들어오면 우리가 수거처럼 뭐라고 외웁니까? 뭐뭐 한 것을 후회하다. to가 들어오면 유감스럽게도 뭐뭐 하다라고 진짜로 뜻이 달라지는 것처럼 외우는데 그런 거 아니고 regret 해도 announce 할 거고 만약에 announcing이라고 쓰면 내가 announce 한 게 regret 되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부정사하고 동명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Dr. 존슨의 죽음을 알리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안타깝지만 존슨 박사가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자, 보호는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서 쓰이는 보호니까 이 보호는 명사 보호다. 그죠? 보호가 명사일 때하고 형용사일 때는 뭐가 다르냐면 주어가 있고 비동사가 있고 명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이때 보호 자리가 명사가 되면 이 명사 보호는 주어하고 뭐가 되는 거냐면 equal이 되는 거예요. 같은 놈이에요. 바꿔 써도 똑같은 말이 돼요. 그 다음에 형용사 보호는 뭐가 되냐면 주어의 상태가 되는 거죠. 괜히 규칙이니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이런 거지 별거 아닙니다. I'm a teacher 이라고 쓰면 이렇게 쓰면 얘는 I하고 teacher하고 같은 거죠. 내가 교사잖아요. 근데 만약에 I'm happy라고 쓰면 내가 happy는 아니죠.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하고 물을 수는 있지만 해피야 이렇게 물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럼 바로 개자식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형용사 보호는 앞에 있는 주어, 오형식도 마찬가지예요. 오형식 보호도 형용사가 되면 목적어의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명사가 되면 목적어하고 이퀄이 되는 겁니다. 자, What I want to do 라고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됐네요.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이게 두 번째 파트에서 명사 배울 때 명사절에서 배울 내용이죠. What I want to do,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됐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건 is make a trip around the world, 온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죠. 그죠? 자, make a trip이라고 해서 여행하다 이렇게 동사로 만들었네요. 이거 오늘 말고 다음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동사에다가 동작의 내용이 있는 명사를 이용하는, 이게 정말 영어 같은 표현이죠. 영어 같은 표현. 흔히 우리 저런 거 수거라고 해서 그냥 막 외우기도 하거든요. 결심하다라는 decide를 make decision이라고 equal 붙이기도 하잖아요. 달라요. 절대로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런지 그건 오늘 말고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죠. around라는 전치사는 뭐예요? 삥 돌아가는 거니까 전체 다 돈다, 그죠? 그래서 around the clock이라고 하면 그게 24시간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우리는 종일 영업합니다라고 하면 그 24시간을 around the clock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around the year이라고 하면 1년 내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round the world니까 이번에는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전 세계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my dream is, 내 꿈은요. 그래서 참 내가 원하는 것하고 이 뒤에 나오는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보호하고는 그래서 뭐가 됐냐면 equal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놈도 my dream하고 그 다음에 turn the house into luxury hotel이라고 바꾸면 얘하고는 equal이 됐죠. 내가 그 집을 뭘로 바꾸는 거다? 아주 럭셔리한 호텔로 바꾸는 것이 나의 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into라는 전치사, 그래도 여러분은 저하고 이제 몇 달 같이 공부한 사람들 얘기 많잖아요. 잘 알겠네. into라는 전치사는 두 가지로 쓰이죠. 시간을 나타낼 때는 변화, 공간을 나타낼 때는 안으로. 근데 우리 그 학생들이 보면 주로 공간만 자꾸 알아서 그래서 그걸 시간이 나타나면 수거라고 외우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생겨요. 원래 in이라는 전치사가 시간, 공간 둘 다 씁니다. 그래서 시간을 나타낼 때는 뭘 쓰는 거죠? 시간의 경과, 흐름을 나타내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이런 전치사가 되는 거고, 공간의 전치사가 되면 공간 내 안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in 20 minutes라고 하면 20분 뒤에라는 말이 되잖아요. 20분 안에라는 말이 아니에요. 20분 내로라고 하려면 within을 써야 돼요. 그래서 in을 쓰면 시간의 경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공간이야 뭐 in this room 이라고 쓰면 이 방 안에 이런 거 모르지 없으니까 그건 됐고. 자, 그 다음에 우리말도 안에 내라는 말이 시간으로 쓰이는 경우 많아요. 이번 방학 내로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공간을 시간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영어권 사람이나 우리나 그런 사고방식은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이 in에다가 뭘 붙이면 방향성을 나타내는 to를 붙이면 into라는 전치사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원래 떨어져 있던 전치사예요. 근데 자꾸 쓰이다 보니까 붙어버린 거예요. 여기 나오는 around도 얘 생긴 지 얼마 안 된 전치사예요. 원래는 round에다가 뭘 붙인 거냐면 방향을 나타내는 이 A가 to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around로 방향을 쭉 만들어준 전치사가 쓰이게 된 거죠. 새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around는 영국 영어에는 아직도 없어요. 미국 영어에만 있는 말이에요. around는. 영국 영어는 A 없이 round라는 말이 저 단어를 대체해요. 자, 그래서 into가 되면 into라는 놈이 이렇게 to가 붙어서 into라는 전치사가 되면 시간이 되면 시간이 지나서 뭘 하는 거냐면 변화하고 그 변화에서 나타나는 바뀐 결과를 나타내는 말로 이렇게 쓰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공간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안으로가 된 거죠. 그래서 turn A into B라고 하면 A를 B로 변화시키다, A를 B로 바꾸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꿈은 turn the house, 그 집을 뭘로 바꾸는 거죠? luxury hotel로, 아주 호화스러운 호텔로 바꾸는 겁니다 라고 됐어요. 자, 뭐 설명이랍시고 해봤습니다만 사실 뭐 여러분이 모를 만한 내용도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던 거죠. 근데 한번 깔끔하게 혹시나 빈 구석이 있을까 하나 한번 채워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1번 문장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는데 정확하게 또박또박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조금 영어 실력이 되시는 분은 그냥 정확하게만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부드럽게 유연하게 우리말처럼 해석하는 그런 것도 맞춰보면 더 좋겠다, 그죠? 항상 늘 수업은 여러분이 먼저 해석할 시간을 드릴게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드리진 않을 테니까 만약에 해보고 저 새끼 나 여기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벌써 지가 해석한다, 이 정도 실력이신 분은 먼저 보고 오세요. 아마 대부분은 충분하게 한 번 정도 해석해 볼 시간은 있을 텐데 본인에게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집에서 미리 해보고 오세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1번 한번 해보시죠. 해석하는 시간을 드릴 때 단어를 몰라서 잘 못 읽겠거든. cup of tea를 refuse 하는 것은 이렇게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 책 한 권이라도. 그래야 그 다음에 뭐 했을 때 offer 받았을 때 a cup of tea를 refuse 하는 건 some countries에서 implied 하다라고 자꾸 해석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연습을 하시면 영어라는 언어는 우리말하고 달라서 각각의 단어가 놓여있을 자리가 정해져 있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단어를 몰라도 문장의 모양에 맞춰서 읽는 게 불가능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읽으려고 노력하시면 오히려 틀에 딱 맞춰져 있는 언어라서 읽기가 좀 편하죠. refuse라는 단어는 뭐예요? 거절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 그래서 차를 거부하는 겁니다. 꼭 한 잔의 차 이러지 마시고요. 미국 애들이 한 잔의 차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한 잔의 차라고 해석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거죠. bedroom은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네, 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영어책 읽을 때 말고는 침실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영어의 bedroom은 우리말의 방이죠. There are 4 bedrooms in my house라고 하면 우리 집엔 방이 4시야라고 해야지 우리 집엔 4개의 침실이 있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면 해석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제 주장이 아닙니다. 이거 영어 번역 배우면 기본입니다.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 우리 엄마라고 해야죠. 이거 왜 나의 엄마라고 합니까? 어떤 한국 사람이 내 엄마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엄마, 네 엄마 이럽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막 자습서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되게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굿모닝은 뭐라고 할까요? 네, 안녕입니다. 자, 굿모닝 안녕, 그래프트는 안녕, 굿나잇 뭐라고 해야 돼요? 굿나잇? 굿나잇은 잘 자라고 해야죠. 자, 밖에서 애인이랑 헤어질 때 굿나잇은 안녕이라고 하면 되지만 집에서 아빠가 딸에게 얘기도 하잖아요. 굿나잇 이러면 그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건? 잘 자라고 쳐자. 아유, 진짜 저 수준하고는, 아유, 어디 동네 양아치 수준 진짜. 굿나잇이라고 하면 잘 자라고 해야죠, 잘 자.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좀 말을 말같이 자꾸 해석하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제공되는 차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이 주는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번역하는 사람이라면 적절한 말 골라서 더 부드럽게 할 건데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일단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주어지는 차를, 제공되는 차를 거절하는 건 implied이라고 하면 polite이라는 단어가 예의 바른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부정어 붙어서 예의 없는 거죠. 버르장머리 없는 거죠. In some countries는 예의 없는 겁니다. 자, 이번 문장 해볼까요? 당연히 to give up이라는 말이 주어가 되는 거였군요. 그래서 동사 나올 때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나오는 부사니까 따로 떼도 되고. 지금 포기하는 것 이렇게 되죠. give up이라는 말이 그만두다, 포기하다입니다. 영어로는 어떤 말을 쓰나요? 다 줘버리다 라는 말이 듣죠. 내 거 다 털고 다 줘버리는 게 give up이 되는 겁니다. up이라는 말이 얘가 주로 강조의 전치사로 많이 쓰이죠. 구동사를 만들 때. hurry up이 위로 서둘러가 아니잖아요. 최대치로, 맥시멈으로 서둘러라는 말이 hurry up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up이 강조의 말이 많이 붙어 다닙니다. 마찬가지로 down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give up이라고 하면 다 줘버리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내 거 손 털어버리는. 그래서 그만두고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만두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shame이라고 하면 안타깝고 뭔가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좀 애석할 수도 있고. 자, 이거 지금 포기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데 네가 지금 막 to the interesting party에
어디 아주 흥미로운 지점에 드디어 도달했거든 라는 얘기죠. get이라는 동사가 지금 어디 뒤에 뭐가 붙었어요? 전치사나 그 다음에 또는 부사가 붙으면 지금은 뭐가 붙었죠? 전치사가 붙었다 그죠? get이 전치사가 붙으면 얘 뭐라고 그랬어요? 이동. get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그래도 몇 달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뒤에 명사가 붙는 경우가 있고 전치사나 부사가 붙는 경우가 있고 내가 그렇게 잘 가르쳐 줬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붙는 경우가 있었더라? get이 뒤에 형용사가 붙는 경우가 있었죠. 제가 학생들 표정 중에 제일 싫어하는 표정입니다. 처음 보는데? 이러면 새로운데? 명사가 붙으면 뭐예요? 뭘 나타내는? 얻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소유라고 하세요.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치사나 부사가 붙으면 뭐죠? 이동, 움직임이죠. 형용사가 붙으면 뭘 나타내요? 얘는 변화를 나타내죠. 형태의 변화. 이렇게만 하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스타트 때는 모든 걸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다 했지만 여기는 그렇게까지 안 하렵니다. 지금도 애초에 목표하고 다르게 지금 말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좀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대로 목표를 두겠습니다. 안 그러다가 또 보충하는 보충 대마왕 될라. 소유 중에서 대단히 소극적인 소유입니다. 내가 쟁취하는 거 아니고요. 그건 테이크입니다. 주니까 받는 게 get입니다. 주니까 받으니 get입니다. 예를 들어 I got a job 이러면 야 내가 일자리를 구했어. 일자리가 생겼어. 느낌인데 I took a job 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노력해서 일자리 딱 따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take하고 get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get in이라고 하면 움직여라는 얘기잖아요. 어디로?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get into the college라고 하면 대학에 들어가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형용사를 쓰면 예를 들어 get dark라고 쓰면 뭐 되죠? 지금 안 어두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쪽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어두워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는 그러니까 get to니까 이쪽으로 이동한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도달하다라는 이런 동사를 쓰죠. 도달하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쓰고 싶으면 arrive 쓰면 돼요. get은 우리말에 그래서 이르다 정도에도 가깝습니다. 어디에 이르다 이런 말이에요. arrive가 이게 도착하다라는 말이 강에 왔다라는 얘기잖아요. 몰랐습니까? 이게 river입니다. 강에 도달했다라는 뜻입니다. 강에. 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죠. 자, 그래서 지금 그만두는 건 너무 안타깝죠. 자, 왜 그러냐면 이런 걸 세미콜론이라고 하는데 얘나 그 다음에 아예 마침표 두 개가 붙어 있는 콜론이나 거의 비슷해요. 거의 모든 부사로 다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자, 그래서 즉 이를테면 예를 들어 왜냐하면 기타 등등 이렇게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네가 지금 막 도달했거든. 아주 흥미로운 부분에 드디어 도달했는데 지금 그만두는 건 너무 안타깝다라는 얘기예요. 3번 문장 해보시죠. 이게 지금 to get away라는 말이 주어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to get away from oneself는 뭐가 된 거냐면 얘는 보호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get away라고 하면 방금 봤으니까 get이 뭐예요? 움직이는 건데 away라는 말은 아까 A 가르쳐 드렸으니까 얘는 way를 떠나는 게 away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away는 way에다가 동작과 방향성을 부여한 전치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rom은 뭐예요? from은 얘는 to하고 반대의 전치사입니다. to하고 in의 반대가 out인 것처럼 to하고 반대되는 말이 from이에요. to는 어디로 가는 거지만 얘는 거꾸로 어디에서 왔는지를 찾아내는 출신, 출처를 물어 밝히는 전치사가 from이죠. 그래서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I'm from 어디서 왔어요? 라고 I'm from Korea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외국에 여행 갔을 때 외국인이 여러분한테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I'm from Korea라고 해도 되지만 내가 지금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했는데 I'm from Korea라고 하면 나는 그럼 어디서 왔는데?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니? 라고 물었는데 한국 이러면 나는 그럼 뭐 필리핀에서 왔습니까? 뭐 생긴 건 좀 그렇게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나도 지금 오면은 한국인인데 가끔 안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어디 출신이야? 어디서 왔어?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get away from이니까 여기서 떠나가는 거죠. 어디서 떠나가는 거냐면 자신의 그 작업 환경에서 일자리 환경에서 떠나버리는 건
in a sense라고 부사를 하나 끼웠네요. 어떤 점에서는 이런 얘기군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점에서는 to get away from 떠나가는 거죠. 어디에서 떠나가냐면 자신의 자아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자신의 자아로부터 떠나가는 겁니다. self라는 명사는 이렇게 명사로 단독 명사로 쓰면 무조건 자아예요. 이 이외에는 self는 전부 접두사 또는 전미사로만 붙여서 쓰죠. 이런 말은 하지 맙시다. 셀프 서비스는 좀 이상하죠, 그죠? 스스로 복무 이런 느낌이어서 자기가 직접 가져다 먹는 건 셀프 서브라고 합니다. 서비스라고 하지 않고요. 서비스는 보통 군 복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한다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Thank you for your service 많이 하고 오거든요. Thank you for your service는 군인한테 하는 인사 말입니다. 군 복무해 주셔서 걔네들은 우리처럼 의무병이 아니잖아요. 자원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에 대한 존중이 굉장해요. 왜 그래서 실제로 외국 기사 보면 이렇게 참전 용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뭐 비즈니스 클래스를 양보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지나가다가 군복 입은 외국인들 보면 그냥 Thank you for your service라고 인사하고 그냥 그래요. 그냥 인사해요. 막 전혀 모르는 사이에도. 근데 갑자기 그 레스토랑 웨이터한테 Thank you for your service를 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식당에서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특히 막 김치 셀프 이렇게 써놓은데 제 외국인 친구가 막 장난친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주인이 철학적이라고. 이게 김치 자아는 뭔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신의 미국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김치 자아 해놓고 테이블 위에는 두루마리 휴지 달아놓고 이러면 그 영어로 토일렛 페이퍼죠, 그죠? 유럽 애들은 화장실 말고는 안 쓰는 휴지입니다. 그 종이는. 그래서 옆에는 변기에나 달아놓는 휴지 달아놓고 옆에는 김치 자 이렇게 써놓고 이러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옆에 돌아봤더니 물 자, 김치 자 이러면 진짜 웃기는 상황이죠. 여러분 얼굴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자신의 자급 환경을 벗어난다는 건 어떤 점에서는 자신의 자아를 떠나가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종종요. 이건 종종 중요한 장점이 되는 겁니다. 뭐의 장점이 되냐면 travel과 change의, 즉 여행과 변화의 아주 중요한 장점이 되는 거죠. 자, 4번도 한번 해볼까요? 자, hate도 그렇겠군요. 얘도 지금 여기는 trying 쓰고 있겠지만 to try 써도 상관없겠네요. to try를 쓰면 하기 싫어 이런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ng를 쓰면 나는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해 라는 말이에요. like 넣어보세요. like to do라고 넣으면 뭐 되죠? 미래니까 하고 싶어. 그 다음 ing 쓰면 나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 라는 얘기죠. 과거에 해봤더니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고 싶어 이런 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 라는 말입니다. 회의 똑같이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싫어. 그 다음에 얘는요 밑에 오면 뭐뭐 했던 게 또는 뭐뭐 하는 게 싫어 라는 말이 되죠. 자, 나는 대화를 나누는 게 싫어요. 아주 복잡한 방에서. 자, 우리말하고 다르게 영어는 형용사가 구나 절이 되면 명사를 뒤에서 꾸며야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찬이라는 형용사 구가 명사를 꾸밀 때 무조건 뒤로 가는 겁니다. 저거 우리 챕터 3의 형용사 편에서 물론 다시 또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ng가 명사 뒤에 나오면 얘도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미는 말이죠. 명사 뒤에 ing가 나오는 게 소위 형용사로 쓰이는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 나누는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찬 이런 얘기예요. 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그런 복잡한 방에서 대화 나누는 건 나는 싫어라는 얘기죠. 다음 5번 해볼까요? 제레미가 예상을 했죠. since라는 접속사가 뭐뭐 때문에 라는 말이잖아요. 제레미가 예상을 했어요.
to get a scholarship을 얻을 것으로 예상을 했어. scholarship 뭔가요? 예? 장학금이죠, 장학금. 학자랍니다, 내가. 이게 ship 앞까지를 끊으면 학자가 되죠, 그렇죠? 자, 내가 장학금을 받을 거라 예상을 해서 내가 아닌 제레미가 장학금을 받을 거라 예상을 해서 걔가 느꼈죠. 뭐라고 느꼈냐면 going to the private university라는 주어가 다시 나타났군요. 뒤에 주어가 다시 나타난 거 보니까 이 자리에는 뭐가 생략되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felt that 이라는 목적어 자리에 절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신 빠져서 그래서 private university를 가는 게 사립대학을 가는 게 affordable 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afford라는 단어는 좀 동사인데 좀 독특한 동사거든요. 뭐뭐 할 형편이 되다, 여유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뭐 당연히 시간적인 그다음에 경제적인 형편 여유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단어가 독특한 것은 얘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요. 항상 앞에 뭐랑 함께 쓰냐면 can과 함께 씁니다. 뒤에 명사가 직접 오기도 하고 부정사가 직접 오기도 하고 부정사가 직접 부정사를 써도 좋고 can afford라고 얘랑 같이 붙여서 쓰이는 단어인데 얘가 지금은 뒤에 뭐가 붙었냐면 형용사가의 전미사 ABLE가 붙었죠. 뭐 이건 모르지는 않을 테니 얘는 그래서 뭐가 되냐면 할만한 이라는 말이 되겠네요. 감당할 만한, 경제적으로 버틸 만한 이라는 얘기죠. 자, 사립대학교에 가는 게 좀 할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미국의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학비 비싼 걸로는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미국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또 비싸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장학금으로 환급이 돼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거나 이러면 그때 이제 환장을 하는 거죠. 일부 사립학교가 외국인한테 장학금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부 4년을 다니는 동안 거의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게 등록금이 좀 좋은 괜찮을만한 대학들은 1년에 2천만 원이 넘으니까 거기다가 뭐 생활비며 이런 것까지 감당하려면 돌아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미국 유학은 절대 못 갈 것 같은 여러분은 부모님한테는 참 고마운 존재겠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 해볼까요? 6번 해봅시다. 이 앞줄의 표정을 보여주고 싶다, 너에게. 자, 해석해보세요. 줄리어스의 식단이 seemed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얘기죠. 줄리어스의 식단이 뭐처럼 보였냐면 be going where에 go where이라고 하면 go라는 동사가 뭐예요? 뭔가가 일이 진행되어 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가다라고 해서 몸이 움직이면 가다가 되는 거고 일도 가다라고 해도 되고요. 일이 진행되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잘 진행이 되는 거죠. 잘 나아간 거죠. for a while이라고 하면 한동안, 얼마 동안 이러면 됩니다. for이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a while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어서 합치면 어느 정도 잘 되어 갔어요. 자, 그런데 그만뒀죠. losing weight을 그만뒀습니다. 자, stop 뒤에 ing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걸 그만두는 거니까 ing를 쓰는 게 맞죠. 우리는 살을 빼다, 살이 찌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몸무게를 얻다라고 하는군요. 그 다음에 몸무게를 잃어버리다라는 lose라는 말을 써서 gain weight, lose weight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말에 살이 찌다, 살을 빼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losing weight after 뭐하고 난 뒤에 살 빼기를 중단했냐면 was down 됐네요. 얼마나? 8kg가 down 된 뒤에 즉 8kg가 해석할 때는 8kg가 빠지고 나서 8kg가 줄고 나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나서 살 빼기를 중단했습니다. 다음 7번 해볼까요?
에블린이 그만둬버렸죠. 그렇죠? 배우려고 노력하는 걸, 즉 이럴 때 실제로 해석할 때는 배우는 걸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영어권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거니까 drive, 운전 배우는 걸 그만둬버렸어요. 뭐 하고 나서? 더 큰 도시로 이사를 가고 나서 운전 배우는 걸 그만뒀습니다. 자, 어떤 도시로 이사를 간 거죠? 더 나은 대중교통이 있고, 그리고 훨씬 적은 주차 공간이 있는, 즉 훨씬 좋은 대중교통과 훨씬 적은 주차 공간이 있는 더 큰 도시로 이사를 간 뒤에 운전 배우기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much less라고 할 때 이렇게 less 같은 걸 비교급이라고 하잖아요. 이 비교급 앞에 much나 even이나 still, far 같은 말 붙으면 얘네들을 흔히 비교급의 강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문법 표현으로 기억하셔도 좋고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훨씬 더 어떠한 이렇게 하는 거죠. 훨씬 더 적은 주차 공간이 있는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8번 해석해 볼까요? keep이라는 동사가 두 번 나옵니다. 이 일명 오형식 동사로 쓰이는 keep이 학생들이 해석을 잘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자, keep이라는 동사의 이미지는 어떠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변화 없이 그 상태를 붙들어 두고 유지하는 게 keep인데, 이 keep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뒤에 이 목적의 상태를 keep하는 거예요.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니까 수동이 되어서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떤 상태로 유지하냐면 engage 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이 inform 받은 상태로, inform 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고 계속 사람들이 뭐뭐하게 하는 것으로 라고 하면 좀 더 유려한 우리말로 해석을 하는 게 되죠. 자, role이라고 하면 역할이잖아요. 미디어의 역할이란 is to 뭐뭐입니다 라는 부정사의 그 보호로 쓰인 명사적 용법이겠죠. 그래서 keep을 동사로 보시면 준동사도 동사니까 동사가 가지는 모양은 그대로 가지겠죠. 그리고 ed의 모양으로 나와 있는데 engage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engage라는 단어는 얘는 타동사로 참여하게 하다, 어디에 몰두시키다 이런 동사인데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타동사로 쓰는 경우 여러분이 주로 보기가 조금 오히려 힘들어요. 그것보다는 뭘로 더 많이 보게 되냐면 수동형이나 그 다음에 또는 아니면 제기대명사하고 함께 쓰는 형태로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하다 이런 말로 많이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engage는 그래서 일단 얘는 뒤에다가 전치사 in을 하나 붙여서 알아둘까요? engage in이라고 이렇게 써서 참여하다 이렇게 외우는 게 좋고요. 얘는 뒤에 전치사가 바뀌면 뜻이 확 바뀌거든요. engage to라고 쓰면 그리고 사람이 붙습니다. 이 사람에게로 몰입시키는 건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돼서 이게 약혼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어원이 좀 불투명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어원학자들끼리도 논란이 많은 이 GAG가 불어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다른 사례를 찾을 수 없음. 그래서 어원 없는 단어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제 생각에는 어떤 설명이 제일 그럴싸해 보이냐면 여러분 톱니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관련 있는 단어가 engage예요. 실제로 그래서 engage는 어디에 물려가게 하다, 맞물리게 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이렇게 딱 맞물리면 거기서 못 벗어나고 어떻게 되죠? 그 일에만 몰입이 되는 거여서 아마도 engage가 그런 뜻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려들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전투를 상태가 악화되어서 교전하고 전투를 벌이는 것도 engage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이 그 대학 입시에서 만나게 되는 engage는 주로 참여하다, 약혼하다, 그 다음에 교전하다, 즉 전투하다라는 그 단어로 주로 보게 됩니다. 명사로 쓰면 이런 것들이 안 붙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세 가지 뜻 중에서 여러분이 적절한 걸 골라내야 하는 거겠죠. 미디어의 역할은 그래서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어디에?
사람들이 계속 참여하게 하는 거죠. 정치 활동에 계속 참여하게 합니다. by ing가 나오면 해석할 때 뭐뭐 하는 것으로 이러면 쉽습니다. 학생들에게 해석을 시켜보면 뭐뭐에 의해서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뭐에 의해서는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좀 어색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뭐 하는 것으로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으로 라고 하면 되겠죠. inform이라는 단어가 뭔가 가르치고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 머릿속에다가 뭔가를 형성시켜내는 거, 이게 inform입니다. 그래서 이놈의 그 명사가 information이잖아요. 그건 뭐 여러분 너무 잘할 거니까. 요건 information은 이 정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동사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형용사를 informative라고 쓰거든요. 그럼 informative는 무슨 말이 되냐면 정보가 되는, 정보의 가치가 있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의 가치가 있는, 우리말로 할 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쓸모 있는, 유익한 정도로 바꾸면 해석하기 아주 깔끔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남의 나라 말이 우리말로 1대1로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잘 아시죠? 그죠? 해피가 행복한으로 외웠다고 해피 엑스텐을 행복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기분 좋은 일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절대로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1대1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해서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책에서의 목표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거 기반 위에 유연하게 하는 거니까. 그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많은 양을 읽는 게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건 모국어도 똑같아요. 책 많이 읽은 사람이 주소를 안 틀리고 글 잘 쓰잖아요. 야, 그리고 3살, 4살짜리들은 아직까지 주고받은 언어의 양이 작아서 걔네들의 표현이 유리하지 못하죠. 당연히 많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인풋이 많아야 그 다음에 그래야 그런 부분들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9번 해볼까요? current이라는 말은 현재의라는 뜻이에요. 명사로 쓰면 제가 흐름 이런 뜻으로 쓰죠. cur이라는 말이 흐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 흘러다니는 이라는 말이니까 현재의라는 말이 됩니다. 현재의 중요한 쟁점들이 되죠. 현재의 중요한 쟁점은 to react가 보인 건 알겠는데 앞에 how가 붙은 건 의문사가 그냥 하나 붙은 거군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나로 둡시다. 의문사 뒤에다가 부정사를 쓰면, 의문사 뒤에 to do라고 부정사를 쓰면 얘가 명사적 용법이다, 명사다, 이렇게 알아두죠. 해석은 그냥 의문사 붙여서 하면 됩니다. 즉 어떻게 반응하는가이죠. 어떻게 반응하는가. to 뭐에? to threat이라고 하면 위협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 위협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이죠. 하나 더 있네. what to do, 그럼 무엇을 하는가이죠. in case of emergency는 비상, 응급이잖아요. emergency room이 뭐예요? 그래서 얘가 응급실입니다. 그래서 얘를 줄여서 ER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줄여 쓰는 걸 뭐라고 하냐면 아크로님이라고 해요. 미국 애들이 아크로님 엄청 많이 쓰잖아요. 미국 애들이 이게 길게 쓰는 거 귀찮으니까 이렇게 아크로님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응급실을 ER이라고 합니다. ER. 아크로, 이거 예전에 가르쳐 줬었죠. 아크로밧 할 때 그 아크로예요. 아크로가 저 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테네의 제일 높은 폴리스가 아크로폴리스잖아요. 폴리스 중에 제일 높은 폴리스가 아크로폴리스고, 그 다음에 아크로포비아라고 하면 고소공포증이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아크로밧은 원래는 공중고개 하는 사람을 아크로밧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제목이 그래서 고개사예요. 고개사. 오님이라는 말이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머리에 있는 머리 글자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다시 해석해 볼까요? 두 개가 된 거네. 뭐가 되냐? 보호자리가 중요한 쟁점이 하나가 아니라 둘인 거죠. 그래서 is가 아니고 r이 붙은 거였고, 1번이
요렇게 됐고 2번이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자, 그 위협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상사태의 경우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얘기입니다. In case of가 뭐 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돼 있는 책들 많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지금 대비해서를 괄호로 묶어버렸네요. 이 대비하다란 말이 여기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원래 뭐뭐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자라는 말은 내부적으로 이런 말을 담고 있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편하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in case는 접속사로도 쓰거든요. of가 붙었으니까 전치사지. 뒤에 주어 동사 붙으면 주어가 동사할 경우에 또는 주어가 동사할 경우에 대비해서 똑같은 뜻인데 얘는 이렇게 쓰면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이제 이번 과의 마지막 문장 해석 한번 해볼까요? 이 문장이 잘못됐네? 앞에 문장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책 보고 하십시오. 이런 첫 번째 강의에서 잘못된 문장이 나오다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쳐죽일 놈입니다. The aim of art니까 예술의 목표네요. AIM, aim이 목표예요. 예술의 목표는 is to represent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더니 뒤에 나온 말이 뭐가 나왔어요? not A가 아니고 but B이다 라는 말이 나왔죠. 예술의 목표는 그러면 represent라는 말이 뭐예요?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하고 보여주는 거니까 outward 밖에 appearance를 모습을 바깥 모습을 즉 외형 뭐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외부의 모습을 외형을 of things 어떤 사물의 외형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but 뭘 드러내는 거예요? inward significance가 내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얘기겠네요. inward라는 말이 안쪽일 거고 significance라는 말이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일반 명사로 쓰는 부정사는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